2026 월드컵 예선 전 경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리그 1위와 2위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경기죠. 대구와 대전이 K리그 1 4라운드에서 맞붙었습니다. 상승세의 두 팀답게 서로 라인을 물리지 않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날 승리를 챙긴 대전은 공수에서 모두 대구의 허점을 공략하려는 치밀함이 돋보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전이 대구를 어떻게 공략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날 대전의 라인업은 사전에 보여진 그림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림과 같은 백스리가 아닌 실제로는 강윤성이 중원에서는 4-4-2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강윤성은 경기의 숨은 주인공이었죠. 모두가 알다시피 대구의 공격을 이끄는 선수는 라마스와 세징야입니다. 두 선수는 각각 3선과 2선을 주 활동 무대로 삼으며 대구의 공격을 풀어주는데 대전은 이 부분을 많이 의식하고 나온 게 보였습니다. 먼저 대전은 수비 시 전방 2명의 선수가 좁게 서며 1차 저지선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상대 센터백을 향해 달려들기보다는 대구의 3선을 먼저 견제합니다. 그리고 대구는 올해 후방에서 상당히 유연한 빌드업 형태를 구사하는데 4명의 선수가 유연하게 3-1 혹은 2-2의 형태로 볼을 돌리죠. 만약 대구가 이런 3-1의 대응을 서면 대전의 한쪽 윙어는 좁고 높게 올라와 전방에서 숫자를 맞춰 압박에 가담합니다. 이렇듯 대전의 양 윙어들은 수비 시에도 부지런하게 상대 움직임을 쫓아야만 했는데요. 대구는 기본적인 후방 대응에 더해 좌우 풀백들이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패스기를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풀백의 움직임을 대전의 윙어들은 놓치지 않으려 애쓰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볼을 받으려는 풀백도 압박해줘야 했고 반대로 넓게 벌려 서서 낮은 위치로 와서 볼을 받으면 재빠르게 달려들어 1차 압박 트리거 역할도 해줍니다. 만약 이렇게 풀백의 움직임만 쫓다가 앞에 있는 선수에게 공간을 허용하면 순식간에 이런 장면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아주 득점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수들이었습니다. 포항에서 중간을 그렇죠. 대구는 일단 후방에서 기본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이 이렇게 단 한순간이라도 압박할 대상과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곧바로 박스까지 진입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장면에서도 나왔지만 결국 대구는 라마스와 세징야의 발끝에서 공격이 이어지는데요. 대전은 이를 봉쇄하기 위해 적극적인 맨투맨 수비를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전방 두 선수가 적당하게 중앙 루트를 방해하는 사이 그 뒤에선 바쁜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대전의 선수들이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보다 낮은 위치에서 활동하는 라마스는 밥신이 쫓고 높은 위치의 세징야는 이렇게 강윤성이 쫓아다니죠. 대구 선수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라마스와 세징야의 위치를 찾게 되는데요. 대전은 어떻게든 이 둘을 방해하는 게 최대 목표였습니다. 이들은 잠시라도 목표물을 가만히 놔두질 않죠. 특히 이 과정에서 이날 강윤성의 활약은 정말 빛났는데요. 강윤성은 세징야를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중원의 진공청소기 역할을 해냅니다. 이순민이 결장하며 공백이 생긴 대전의 중원을 빈틈없이 메꿔줬는데요. 대구 에이스 세징야를 철저하게 마크하면서 대구의 공격에 답답함을 안겼습니다. 강윤성은 엄청난 활동량으로 공수에서 모두 대전의 살림꾼 역할을 해냈죠. 이제 대전의 공격을 볼 텐데요. 대전은 공격에서도 대구 수비의 허점을 잘 파악하고 나온 듯 했습니다. 올해 대구는 능동적인 모델의 축구를 도입하면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부터 강하고 조직적인 압박을 보여주는데요. 다만 여기에 뒤따르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수비 몸통 전체가 다같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레 센터백들도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전진 수비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뒷공간은 발빠른 윙어들이 즐비한 대전의 먹잇감이었죠. 대전은 대구 센터백들의 전진을 유도하기 위해 전방에 포진한 주민규와 마사가 상당히 깊게 내려옵니다. 세컨톱 역할의 마사는 그렇다 쳐도 주민규까지도 깊숙하게 내려와 상대 수비수들의 높은 전진을 유도하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이들보다 높게 서 있는 것은 양 윙어들이죠. 대구 수비가 두 선수를 신경 쓰는 사이 윙어들은 뛰기 시작하죠. 이 장면도 기막힌 대전의 패턴이 돋보입니다. 대전이 소유권을 갖고 공격으로 올라오자 주민규는 낮은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건주는 교차하며 공간을 파고들죠. 센터백이 주민규를 의식해 올라온 순간 패스가 들어갑니다. 이날 득점도 모두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 골 장면입니다. 한쪽에 쏠려있는 대구의 공을 끊어내고 대전은 빠르게 반대쪽 공간을 찾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주민규가 내려와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죠.
이후 수비를 끌고 가는 최건주의 오프더블 움직임이 돋보이는데요. 곧바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든 박규현에게 간결하게 연결합니다. 단 2명으로 3명의 수비를 무력화시킨 멋진 장면이었죠. 낮은 위치에서 연계해주던 주민규는 어느새 박스까지 들어와 직접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도 주민규는 이 위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대구 센터백 박진영도 여기까지 올라왔죠. 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이오도 마사를 향해 달려들지만 볼을 뺏는데 실패하고 그 뒤는 최건주가 곧바로 공략합니다. 대전은 이렇게 계획된 역습 패턴이 아니더라도 적은 숫자로도 충분히 효율적인 공격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전 선수들이 확실히 각 채널의 개념을 갖고 효과적으로 공간을 파고드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대구의 높은 수비 라인을 상대로 발빠른 윙어들의 공격성을 주문한 황선홍 감독의 계획은 경기 내내 잘 먹혀들었습니다. 다만 후반 67분 나온 박규현의 퇴장이 대전에겐 큰 변수였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창근이라는 방패를 뚫기 위한 대구의 간절한 공격이 계속됐죠. 클래스가 엿보인 라마스의 원더골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대구는 이후로도 라마스의 왼발과 에디가의 제공권을 앞세워 단순한 공격을 계속해서 몰아붙였지만 대전의 뒷문은 흔들리지 않았죠. 비록 대구는 이날 패배하긴 했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만한 지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만간 리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동안의 수동적 축구에서 벗어나 올해 정착시킨 현대적인 축구 모델은 충분히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이죠. 시즌 초반 좋은 기세를 타고 있는 양 팀은 기대에 부응하며 서로 물러서지 않고 화끈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상대를 함께 늪에 빠뜨리려는 축구가 아닌 자신들이 잘하는 걸 앞세워 만들어낸 명승부는 승패를 떠나 양팀 팬들이 박수를 보내기에 충분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